7월 마지막 주의 반등 양상 이후 오늘 월요일 증시는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반등을 하는 차별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아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들 이번 주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8월 4일 화요일 쪽집게 주식 탑3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07년도 08년도 서프라임 때만큼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영향을 받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채를 그 누구도 예전만큼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국과 일본에서 엔화 약세 저지 개입 동시 인정, 추가 공동 개입도 불사. 네, 이 이슈가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엔저 현상이 800원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결국 이제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 정부는 개입을 통해서 안정화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엔화로 많은 국채를 사고 많은 해외 자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방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달러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 달러를 필요한데 이걸 갖고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달러를 갖고 와서 엔화 가치를 높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고 국채 금리는 30년물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3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이게 지금 5%대잖아요. 6%대로 올라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하이퍼스케일들이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채의 이자가 지금 6% 정도 되는데요. 이게 6%가 되면은 어떤 게 더 안전자산이죠? 당연히 미국채가 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수요자들이 야, 지금 미국채를 사도 이자 6% 주는데 왜 너희 6%밖에 안 줘? 안 사.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7%로 줄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7%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 매출은 정해져 있고 영업이익도 정해져 있는데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은 실적이 줄어들겠죠. 실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죠? 중간선거 전까지 시장을 받치면서 우상향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미국채를 팔아버리면 사실상 중국이 지금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우리 공동 개입해가지고 엔화 방어하고 미국채 유지시킬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뭐가 해결이 될까요? 바로 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통화량을 MT 통화량을 글로벌적으로 너무 많이 늘렸잖아요. 그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량을 줄일 수는 없겠죠. 지금 중국도 늘리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다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만 줄이면 안 되겠죠.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와 그 이란과의 합의가 됐다가 안 됐다가 전쟁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별의별 얘기가 나오면서 타코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펙에서 9월부터 18만 8천 배럴의 증산을 합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엔 최근 7월 달에 유가가 9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80달러대 중반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 9월까지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9월부터 이제 유가가 생산량이 늘면은 당연히 유가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물가가 줄어들 수 있는 변수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8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시 상방으로 갈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더 내려갈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월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실제 진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29원까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1,561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국민연금도 원래 리밸런싱을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6월 달에 우리나라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지 못하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확보를 지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지방선거 이기려고 지금 안 파네? 리밸런싱 안 파네? 나는 180조 다 팔 거야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점에 누가 몰려 있습니까? 바로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물가 이슈가 축소가 되면서 9월 달에 환율이 또 안정권에 들게 되면은 8월 달, 9월 달 외국인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거 우리 투자해가지고 하반기에 배당까지 받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국내 주식, 한국 주식이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자산이니 우리가 배당까지 사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회사채를 6%대까지 이자를 주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까지 되면서까지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앞으로 AI 기술을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지하지 못하면 지금으로 돈 버는 걸로는 이제 한계치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I 산업이 오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면 나중 가서 경제가 종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 3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서니까 부담 요인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변수는 연준이 뭐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차지표를 늘리면서 돈을 다시 뿌리든지 아니면은 물가를 안정시키든지.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결국에는 8월, 9월 달에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변수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다? 물가라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 뭐다? 이제 물가를 줄일 수 있는 뉴스들만 잘 찾아보면은 8월달, 9월달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최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고점 반등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갔다 했으면은 제 내용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동의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첫 주는 지난주에 너무 큰 반등이 밑꼬리가 나오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밑꼬리 밑으로 음봉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는 소리 안에 그 일이 지난주 금요일날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상한가가 나올 수가 없는 변동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 거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조 5천억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에 개인들이 바닥에서 5조 5천억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핵심은 뭘까요? 네, 이번 주 핵심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밑꼬리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빠졌다가 누군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캔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게 음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봉이 이렇게 꼬리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음봉으로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대의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 이렇게 시작했다가 다시 이번 주에 양봉으로 다시 한 번의 강한 반등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로 다음 주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주에 결국에는 핵심은 뭐다? 지금 보이시는 꼬리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꼬리를 만들었던 주체가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스퀘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없다가 개미를 털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과거의 상승장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이렇게 거래량이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쭉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려면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한 번에 기존에 보이시는 이 120선, 이 120선을 돌려놓고 여기 안착을 하면서 가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디 있어요? 120선 밑에 있잖아요. 이 캔들이.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을 완벽하게 보인 것은 아니나 그래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 뭐다?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9월 달에 유가를 풀면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좀 꺾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으면은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오히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시장의 상방으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사실상 이 방향성이 결정된 이유는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노이즈도 발생이 됐고 외국인들이 180조를 던지면서 발생이 됐고 수급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때 잘 팔아가지고 이럴 때 다시 방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국민연금도 여기에서 물렀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겠습니까? 국민연금도 다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은 리밸런싱을 할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럼 외국인들도 이걸 알고 있겠죠. 개인 투자도 이게 매물 산 거 엄청 많이 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확률보다는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우리에게는 땡큐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왜 바닥에서 올라온지를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해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도 섹터인 하반기 주도세는 저는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로봇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최근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듣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다시 한 번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쇄를 시키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추세 추종을 해야 된다. 근데 추세 추종의 단서는 파란색 점선 라인과 주황색 라인을 동시에 돌렸을 때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이런 신호가 나온 종목이 발생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사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추세가 깨지는 지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없는 모습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이 대원전선은 전선 관련주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아직까지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인 자체가 없죠. 근데 거래량이 최소 이 정도 거래가 나오게 되면은 상방으로 가면서 기존의 정고점 라인까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 장관 중에서도 여러분 뭐 대한전선도 있고 뭐 대원전선도 있지만 대한전선 보시면 200선 깨고 저항 맞으면서 아직까지 200선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물타기 하면은 보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시도를 했다가 깨졌고 200선에서 지지받고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5만 원 위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야 상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선 관련주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대원전선부터 일단 물타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런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뭐 효성중공업까지 볼까요? 효성중공업까지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선 지지받고 다시 깨졌다가 저항 맞은 상태죠. 여기를 400만 원까지 돌려놔야 되는데 기존에 또 매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선 관련주만 하면은 나 전선 관련주 뭐 갖고 싶다 하시면 대원전선을 여러분들이 토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중요한 매물대 라인에서 지지받고 200선 저항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만 원 돌려야 되는데 기존에 매물이 있겠죠. 그럼 단번에 돌파가 어렵겠구나. 자연스럽게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럼 내가 현대오토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결국엔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린 건 뭐겠습니까? 추세가 움직이고 변곡점이 발생된 종목들을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 두 개의 추세로 완벽하게 돌린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 두 개의 추세를 깨는지 안 깨는지 보세요. 추세 안 깨고 가죠. 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하다가 깨지는 지점에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이때 매도잖아요. 이때 매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에 사서 지금 보이시면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추세가 깨지는 지점에서 좀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은 커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손익비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추세의 변곡점을 보이는 종목들 자체가 지금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없죠. 두산 엘리베이터 지금 200선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면 보유 시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두산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변곡점이 어디서부터 생겼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툴레 돌려놓고 추세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손절을 받겠죠. 추세 변곡점인 줄 알고 샀는데. 근데 마이너스 22%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깨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깨졌죠.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보유합니다. 보유하면 어디까지 끌고 가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네,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지금 1승 2패, 1승 2패.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손실, 시작된 지점에서 손실. 근데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두 번은 패배했어도 패배는 지점은 마이너스 20%대고요. 그리고 1승을 크게 먹었던 자리가 여기서 저점을 이겼을 때 이게 몇 프로 정도 수익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으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248%예요. 그러면은 내가 두 번에 20%씩 손실을 두 번 봤었더라도 수익은 얼마 봤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먹었어도 248%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적게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시장의 주도주가 하락장애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에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도 중요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종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두 개의 추세를 돌려야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아직까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최근 강력한 상한가를 보인 만큼 차익 거래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에 200만 원 전후로 다시 한 번에 강한 돌파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가장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놓는지 여부가 8월 달의 핵심 승부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추세, 이 주황색 추세를 깨면서 추세가 무너졌고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변화 없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부근, 이 30만 원 자리가 결국에는 지지를 받았던, 항상 지지를 받았던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8월 달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두 개를 추세를 돌리고 나서 우리는 추세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된다. 근데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 저를 깨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건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로 안착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에 추세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기도 같이 볼게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고점에 매물 정말 많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추세를 깨고 나서 추세가 무너진 상태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려놓더라도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다시 한 번에 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고 돌려놓는 여부 8월달 계속 지켜보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AI 관련주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추세가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이제 바로 여기였죠.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라인을 깬 지점이 이게 쭉 기도 보면은 어디서부터 깨졌죠? 바로 여기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추세 추종의 전략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 구간에서 추세를 돌리고 나서부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끌고 가면은 추세를 최대 먹을 수 있는 폭이 446%까지 좀 먹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추세선 밑으로 가고 있죠. 그럼 결국엔 지금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전선을 돌려놔야 이 종목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악성 매물들 추세를 돌려놓고 실패한 자리들이 여기에서 가장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돌려놓는다고 해서 지금 200선 이게 보이시는 2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돌리기가 쉽진 않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내가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려놓는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무백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선 구간에서 깨고 나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돌려놓지 못하고 있죠. 추세를 돌려놓으면 기존에 이제 매물뿐만 아니라 이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라인을 돌려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수익을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자리가 뭐겠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깨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 그 추세를 돌려놓는 시그널이 나와야 현대무백스라는 종목도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두 개의 추세를 돌리고 나서 깨지는 지점까지 이런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홀딩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반대로 추세가 시작했다가 깨지더라도 손실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SPG가 보시면 두 개의 추세를 돌리고 나서 깨지진 제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면은 이제 거의 몇 프로 수익입니까? 182% 수익이었는데 지금 이 파란색 점선만 돌려놓게 되면은 SPG 같은 경우는 추세가 상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일 핵심은 SPG 이런 종목이 나중에 추후에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SPG가 다시 한번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가장 200선을 지금 돌려놓고 주황색 추세선까지 돌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SPG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 보이시는 5G 관련주 대한강통신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깨진 지점이 여기죠.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깨진 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끌고 와서 극대한 수익을 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 이상 수익인데 지금 보시면 200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원까지는 좀 돌려놔야 추세가 상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악성의 매물들을 계속 돌파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번 돌파보다는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계단식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도 적은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추세가 좀 돌려놓은 종목들 위주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오늘 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이 이게 돌려놓을 자리가 많죠. 그래서 결국엔 이 원익홀딩스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화신전공 이것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아직 두 개의 추세 깨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일단 화신전공은 추세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화신전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토픽이지만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인 매매는 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그리고 SPG가 그나마 추세를 하나만 더 돌리면 추세 변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나머지 원익홀딩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제가 보여드린 뭐 코스모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추세 변곡점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선을 깨고 나서 아직까지 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물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 돌려낼 자리가 200선뿐만 아니라 주황색 라인과 파란색 점선 라인 그리고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먼저 물타기 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려놓은 종목들부터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베스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설명드렸던 이 TX 알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돌려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에 상한가 종가 라인 매물이 두터운 라인까지 돌려놨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런 매물들을 앞으로 흡수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눌림목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눌림목 택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사부전에서 좀 매수를 하자. 사부전이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세력들이 관여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양수값, 이게 세력들이 관여하고 돈이 들어오는 자리, 이런 눌림목 자리가 결국에는 돈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최근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세력들이 관여하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다시 세력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파동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사부존에서 반등을 보였을 때 다시 한번에 파동이 나오면은 최소 5% 10%는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부존에 들어왔을 때 반등 나오고요. 반등 나왔죠.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사부존이 깨지는 지점, 이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반등이 크게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종목은 상한가 간 상태인데 내일 갭상승 시장가로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16,000원, 16,000원으로 다시 한 번에 사부전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16,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2차 매수는 마찬가지로 15,000원, 15,000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차 매수가 되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은 5%에서 10%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2차 매수점까지 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그냥 1차 매수만 하고 내가 100만 원 있으면은 50만 원 매수하고 반등 나와서 수익 나면 바로 매도하는 거고요. 근데 2차 매수까지 오면은 15,000원 라인까지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지점들이 이제 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매물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도 투매 한번 나오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가격대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도 보시면 이제 기존에 좀 이런 매물들이 보시면 여기에 정말 많은 매물이 있었잖아요. 매물이 있었는데 기밀을 한번 털고 지금 다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런 매물들 보시는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가기보다는 차익 거래가 나왔다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익 거래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보이는 이런 파동, 이런 N자형 파동 형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에 보이시는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도 제가 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세력들이 관여하는 자리와 관여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보시면 이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양수값으로 관여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사부전 구간에서 수렴하다가 반등을 크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력존 사부전에서 들어왔을 때 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보이고요. 이런 자리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이평선들을 정리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단번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해보실 때 좋은 가격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종고점 라인에서 사부전 바로 지금 현재가는 9,810원인데 9,300원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물량을 모아서 기술적인 반등에 5%에서 10% 정도 반등 파에 매도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서 조정이 더 깊게 나오게 되면은 8,500원짜리 이 8,5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까지 하셔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에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N자형 파동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양봉을 가기보다는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음봉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